박정,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늘 생각하고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종합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새삼스럽게 저희 대한언론인회 장석영 회장님의 공약 사업으로 시작한 KJTV가 시작해서 그때부터 바로 실록 박정희를 기획해서 이 시간까지 51편이 걸쳐 제작해 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52번째 마무리 종합편을 촬영하러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멀리 대구에서 서석구 변호사님과 함께 마무리편을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1년 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9개월 정말 우리가 전국을 누볐잖아요. 그렇죠. 이 개월로 따지면은 1년 9개월. 네. 정말 2년여 진행을 한 것입니다. 네. 예, 수고 많이 하셨고 네. 정말 여러 군데 우리가 직접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박정희 대통령의 삶의 그 흔적, 역사의 현장을 다 두루 살폈는데요. 예. 우리가 처음 간 곳은 박정희 대통령 그 구미 생가 태어난 곳.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동상,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어린 시절 다녔다는 그 상모교회, 그리고 새마을 테마공원, 5.16 혁명의 산실인 그 신당동 자택도 갔죠. 예. 그리고 5.16 혁명 그 박정희 소장의 흉상이 있고 거기 거사를 논의했던 예. 그 물레공원, 예. 또 5.16 혁명 그 충돌 직전에 그 한강다리 현장도 갔죠. 그렇죠. 예. 그리고 유경수 여사 생가 가보고 그 놀라운 규모의 또 기고, 그리고 현충원에 박정희 유경수 그 묘소도 갔다 왔고, 우리가 방미 또 방일하던 그 박정희 대통령이 김포공항을 했잖아요. 네. 그 김포공항 현장도 방문했고, 경북도 고속도로 현장, 또 6.25 기념식 때 그 유경수 여사가 그 정말로 피격됐는데 그 남산 국립극장, 그리고 산림녹화의 산실인 그 국립수목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근무하셨던 청와대, 이 현장을 누비면서 시청들에게 아주 현장감 있는, 박진감 있는 이런 그 다큐멘터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정말 1년 9개월 쉼 없이 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 위주로.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을 좀 더 새로운 것을 좀 실어 보내드리자. 그때 우리가 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완전히 비를 맞으면서도 취재한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온 옷을 다 버리면서 네, 그렇죠.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년 9개월간 정말 실록 박정희 다큐멘터리,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 하겠습니다. 파트별로 구분해서 우리가 보내드린 것도 하나의 획기적. 그렇죠. 이게 일이었죠? 우리가 딱 이 플랜을 세워가지고 7개 파트로 나눴죠.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 그 삶을 조명하고 구미 생가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5.16 이게 군사 정변이냐 5.16 혁명이냐, 예. 그 부분을 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근검 절약 청렴하고 또 그 애국심, 숨겨진 일화, 예. 이런 걸 또 별도로 다루고, 또 이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그 한일 회담하고 그 대일 청구권 자금, 그 얘기도 저희들이 했죠.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 예. 포항제철, 조선, 또 월남 파병, 자주국방, 한강의 기적, 이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 새마을 운동의 기적, 또 그 독일 강부하고 간호사 파견한 그 박 대통령의 눈부신 그 방독 외교, 중동 건설 붐, 이렇게 다양한 파트로 나눴죠. 나중에는 우리가 그 기업인 편도 별도로 또 달았죠. 그렇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큰 보도된 사항들을 잘 알지만 우리가 좀 더 소소한 예. 그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캐는데 중점을 뒀었는데요. 이런 세부라는 기획에 필요한 자료를 또 언론인회 우리 장석영 회장님도 많이 그렇죠. 자료를 많이 주셨죠. 또 서석구 변호사님도 서점을 얼마나 가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대구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고서점, 대구에 있는 그 옛날 고서점이라는 데는 거의 다 뒤졌어요. 예.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시대에 가는 자료를 아주 대량으로 구입했죠. 예.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예. 회의록, 심지어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록까지 입수를 했고, 기자와 문인들 다양한 사람들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전기, 여기에는 그 박목월 시인이 쓴 유경수 여사 전기도 참 감동적으로 읽었는데요. 예. 그리고 새마을 신문사가 그 발간한 여러 가지 그 새마을에 관한 자료, 또 새마을 운동 학술 논문집이 있습니다. 예.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잡지도 매달 월간지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이 자료를 구하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그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신 분이구나. 참 우리가 감탄했어요. 그렇습니다. 82달러의 국민 소득을 가지고 있던 그렇죠. 가장 모사한 나라 중에 맞습니다. 예. 하나. 이 나라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실록 박정희. 심지어 군에서 만든 자료에도 네. 그 농업 기술에 관한 것이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군은 국방을 지켜야 되는데 농업에 대해서는 이거 다른 분야에서 다른 데서 지급해야 되는데 1963년도에 그 육군본부가 발행한 국민독본이라는 두꺼운 자료가 보니까 농업 기술 강좌가 거기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림은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예. 한국 임야의 현상과 조림, 뭐 필요성, 산림 가꾸기, 산림 보호, 심지어는 버섯 재배법 소개가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육군이 소관이 아니면서도 산림 녹화 농가 소득을 위해서 육군 본부가 이 헌신, 이것도 한강의 기적을 달성하는데 큰, 그러니까 군관민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나라를 살렸다고 봐야죠.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가도 가봤지만은 네. 정말 박정희 이 소령은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그렇죠. 상태인데 비해서 유경수 여사는 또 정성집에 살 정도로 그렇죠. 그 격차가 심했는데 정승들이 살았던 집, 그렇죠. 어마어마한 저택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니까 결혼이 또 이루어진 것도 아주 극적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불가사의예요, 사실은. 근데 유경수 여사 집안은 아까 우리 전우백 방송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부유해가지고 정성들이 살던 그 집을 구해가지고 사신 분이고, 그래서 좋은 혼처감이 많으세요. 네. 신랑감이 많았는데 유경수 여사께서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이 박정희 소령을 보고 믿음직하고 씩씩한 모습에 거기 반했다는 거예요. 예. 그거 유경수 여사만 반한 게 아니고 유경수 어머니도 반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그때 전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딸이 과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 된 척으로는 결혼에 반대하는 거야. 아, 나는 결혼식 안 가. 너가 하든지 말든지 너가 마음대로 해. 예. 이러니까 아버지가 극력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면, 여건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이 결혼을 했다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생연분을 대한민국을 살리라고 하는 이 배우자 결혼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예.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 반공 대통령의 두 분이 가장 가난한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네.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 그렇죠. 제가 아까 그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예. 결혼식 주례를 쓰는 분이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예식장에서 그 교회에서 했는데 폭소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아까 지적한 것처럼 좌파 운동권들이요,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자라거나 매국 나라거나 비난하고 있지만은 사실 기독교 입국론, 또 교육 입국론, 한미 동맹을 이끈 또 6.25 때 그 치열한 유엔과 미국 외교를 통해 가지고 6.25 참전을 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을 구한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기간 산업 육성을 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산림 녹화, 새마을 운동, 자주국방, 강학 입국으로
세계가 불허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반공 대통령 이승만, 반공 대통령 박정희가 참 이 대한민국의 기적, 오늘날 같이 이렇게 탄탄한 나라를 만든 거죠. 중공이 참전을 하고 네. 또 소련이 사주를 한 네. 이 6.25 남침, 이 무력 남침을 강행함으로써 결국 조국이 다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 가난한 한국을 오늘날 경제 강국이 되게 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그때마다 저희가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배우면서 감동을 했죠. 예. 감탄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요, 서독을 방문했을 때 서독의 그 울창한 숲, 이 라인강의 기적, 그리고 고속도로에 감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우리도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산림녹화,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처럼 한강의 기적을 여기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죠. 예.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의식을 개혁해야겠다. 네. 서독을 방문한 다음에 네. 예, 그런 발상으로 정말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도박과 게으름을 물리친 예, 아주 획기적인 아, 그렇죠. 국민운동. 정책을 농촌으로 살린 거죠. 예. 이 박정희 대통령이 보면 위인전개도 이룰 뿐 아니라 좋아했고 역사책을 아주 즐겨 읽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미국이 사실 대영 제국을 상대로 해서 독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이 미국 국민들의 영적 대각성 운동,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이 영적 대각성을 통해 가지고 독립이 가능하게 했고 국민의 의식 기획이 문제다 이거죠. 그리고 항무지 덴마트가요, 바람이 불면 그 항무지 흙먼지 때문에 눈을 못 뜹니다. 그리고 강대국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폐허가 돼 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달가스와 그룬트비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 가지고 방풍림을 만들고 낙농천국을 만들고 국민 의식 개혁도 해 가지고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이걸 벤치마킹하고 또 이 덴마크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만든 부흥 운동, 여기에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 것이 이 새마을 운동인데, 요즘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이 새마을 운동 운동을 도입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나라에 와가 새마을 견학도 하기도 했죠. 예.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전과 또 한일 외교 그리고 경제 기회의 기회로 적절히 활용한 외교의 달인이기도 한데요. 아, 그래요? 남다른 그 탁월한 애국심에다가 한국을 오늘날 경제강국, 네. 군사강국, 네. 그리고 문화강국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독립운동을 한 그 이승만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반일 감정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국이 한일 회담을 권고해도 듣지 않았어요. 예. 근데 운동권들이 걸핏하면 이승만을 무슨 친일이라고 비난하지만은 터무니없는 중성말이고, 이승만 내각은 다 항일 운동을 한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예. 오히려 김일성 동생이 일본 헌병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김일성 내각에는 반 이상이 친일 내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권에 대한 역사 인식을, 운동권들이 정말 국민들을 너무 역사 왜곡 날조해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서독 방문했을 때 서독에서 예. 우리가 이제 차관을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차관을 주기는 하지만은 일본 한일 회담하면 식민지에서 배상도 많이 받을 거 아니냐. 그리고 대일 청구권 자금 가지고 경제를 일바시라. 그리고 미국도 그때 한국 보고 이게 한일 회담 해가지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한일 회담을 했죠. 예. 그때 운동권들이 얼마나 반일 회담 반대하는 그 선동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가지고
경제 기적을 이루는데 한강 기적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박정희 대통령 또 월남전도 우리 한국의 자주국방과 경제 발전에 활용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 월남 파병을 6.25 때 한국을 도와준 미국이 얼마나 수만 명이 희생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미국을 도와가지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한테도 야, 좀 이렇게 그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내라. 그래서 국내에 이제 이 반전 여론, 파병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미국과의 외교에서도 자주국방과 경제 발전에 아주 전라의 기여를 하고, 그래서 그때 보면 사병들, 장교들 다 미국 그 장교 사병 월급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도 그때 무역이 일본이 다 그걸 특수를 누렸는데, 우리 한국과 관련되는 것은 한국이 업체들이 그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 특수를 누렸고, 그리고 그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한국 너그 마지막으로 소원이 뭐냐? 이러니까 그때 뭐 존슨 뭐 기념관 뭐 존슨 다리 존슨 공항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수석 비서관이 각하, 우리나라는 과학이 불모집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를 설치해가지고 이 카이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과학자들, 그러니까 외국의 과학자 없는데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께서 손수 편지를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유럽을 다니면서 한국의 우수한 과학자들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수십 명의 과학자를 유치를 했는 거죠. 참,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일일이 다 이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 찢어진 가난 우리 뒤에서 끝내자고 구구절절히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심에 감동을 해가지고 결국 카이스트를 세운 거죠. 오늘 과학 입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강국이니 군사강국이니 경제강국이 된 것도 바로 이 카이스트가 큰 역할을 했어요. 외국 자본이 다 탈중국하고 있어요. 왜? 중국에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않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견딜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기술 다 빼앗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시장 경제가 작동을 안 하니까 다 탈중국하고,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친중 친북 편향돼 가지고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2023년도에요. 이 중국에는 우리가 181억 무역 적자 기록했지만은 대미 무역은요 445억 달러 천문학적인 흑자를 기록한 걸 보더라도 실리나 국익을 따지더라도 한미동맹이 더 훨씬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실록 박정희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의 경제인들 박태준, 정주영, 이병철과 같은 기업인들의 그 놀라운 헌신, 저희가 조명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박정희 다큐멘터리 할 때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그렇고 참 이 국민들이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한미일 동맹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오늘날 경제 강국으로 왔는데 정말 아쉬운 것은 계엄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정말 나라가 완전히 수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지금 거대 야당의 탄핵 정국이 자칫하면 동맹을 버리고 친중으로 흐를 그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미국의 현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그 루비오 국무장관께서도 이게 동맹과 이념보다는 뭐 국익 실리라는 이런 걸 캐치를 내서 가지고 친중으로 흐를 위험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다큐멘터리를 하다가 느낀 것은요, 우리가 5.16 당시에 보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잖아요. 3천만 달러 미만의 수출이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설거하던 그 해가 국민소득이
1620달러에다가 수출 150달러를 기록하고 그 기간 동안 연평균 9.3%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엄청난 기록을 했고, 그리고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세계 38개국이 새마을운동 종합연수원을 찾아가지고 새마을운동을 배워가지고 누적된 것이 보면, 누적된 나라를 치면 130개국이 6만여 명이 이 새마을운동을, 국민운동을 배우러 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크게 3대 공적으로 예. 빈곤, 부정부패, 네. 그리고 공산주의 배교, 네.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는 큰 그 혜택을 받았는데, 그렇죠. 아마 미래의 학자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년 이내에 전 세계 지도자 가운데 가장 우뚝 설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예. 이번에 왜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이 세 분이 공동으로 기정하면서 한국의 경제 기적 놀랍다. 식민지 6.25 폐허가던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놀랄만한 경제 기적을 하가 오늘날 문화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이 되느냐. 네, 그러면서 박정희의 리더십을 극찬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동권들은 박정희 가만 군사독재를 하면서 그렇게 폄하하는데 이런 선동의 국민들이 늘어나면 안 되죠. 다른 나라에도 유명한 대통령 또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어느 정도의 선 위에서 그렇죠. 이룬 분들이고, 우리야말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예. 최고의 나라로 예. 성장시키는 밑바탕을 만들었다는데 그 위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안동에서, 경북 안동에서 예. 그 경북도지사 도 지원을 했고, 예. 해가지고 거기 그 박정희 동상, 또 대구에도 그 오늘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이제 동대구역 광장에서 역시 동상 제막식. 그래서 박정희에 대한 그 인식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국민들이 잘 알고 역사의식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예. 이 나라가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고 곤란할 때 그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무너지는 걸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력을 다시 한번 향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언제 다시 나올까, 이런 생각을 이 시간을 마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 최하위 한국을 국민과 함께 이 땅에 5천년 가난을 물리친 떨쳐낸 박정희 대통령 자랑스러운 자주의 유산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새해에는 저희들이 또 다른 실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번 그 먼 길을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해설과 원고 작성 또 해주신 우리 서 변호사님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단원의 막을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